보따리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3명인데요. 한 명은 오늘 회사원이어서 참석을 못했고요. 한 명은 연구를 하다가 고시길을 가겠다고 서울의 고시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다른 분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외롭고 또 긴 시간 춥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저를 항상 위로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보따리 쇼핑을 가서 많은 것들을 사오다 보면은 저는 항상 기분이 좋아지곤 하는데요. 이런 주제로 저희 보따리길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여행과 그 쇼핑에 대한 것입니다. 예, 주로 저의 모습입니다. 여행을 갈 때 항상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추억은 까먹지만 물건은 오래 기억된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추억은 남겨야 되지만 내가 사온 시세이도 화장품은 그리고 중국에서 사온 저렴이 시계들은 항상 나와 함께 1년, 2년쯤 그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항상 그 아이들을 소중히 합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면은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헬로키티 사야 되는데 어디 있냐고 궁금해하시고 사모님 뭐 사가야 될지 항상 여행의 끝물에는 이런 상반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다를 보면 좋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바다도 잠시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산을 찾는 원정 쇼핑객들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쇼핑의 메카로서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 시장 상인들은 이렇게 쇼핑 원정객들은 늘어나는데 대부분 백화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살 길이 어렵다고 손님들이 발길이 끊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찾아봤습니다. 올레길, 둘레길, 갈매길, 길이 유행입니다. 이런 길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매길 700리인데요. 처음부터 아마 갈매길이 저렇게 1코스, 2코스, 3코스 저렇게 나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해안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조그만 길이 확장되고 열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다 보니까 저런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이렇게 갈매길 9코스에 보면은 각각 관광 명소들을 길 안에서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산에 원래 보따리상들이 많기로 유명한 무역의 중심지인데 그 보따리상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없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시 한번 세대 교체한 보따리상, 제가 2세대가 돼서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풀코스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부산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포동 롯데백화점에서 바다 전망을 보고 자가치 시장에서 공장어 회로 식사를 하고 남포동 쇼핑로드에서 멋진 옷으로 패션을 충당하고 국제시장에 들렀다가 깡통시장에 갔다가 부평동에 갔다가 수정동에 갔다가 하면서 이렇게 부산 지역을 전체로 이어주는 풀코스 제안입니다. 그런데 왠지 보기만 해도 뭔가 업무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걸 언제 다 가지, 저기가 어디지라는 어떤 좀 심볼 마크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눠봤습니다. 좀 럭셔리해지고 싶은 날은 백화점, 면세점, 해운대 클럽, 아트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부모님에게 뭔가 효도를 하고 싶은 날은 모시고 와서 진시장 금은방, 한약재 골목, 수산시장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해서 이렇게 좀 저렴하게도 여행을 할 수 있고 길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웹이라든지 어플, 시티투어 버스, 공정여행이라는 것과 믹스앤 매치를 한다면 또 다른 갈매길을 잇는 제2의 인기의 길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조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무엇을 중심으로, 갈매길은 해안길이라는 테마가 확실한데 단지 쇼핑만을 중심으로 엮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의 중심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파리에서 지금 요새 한참 뜨는 마카롱인데요. 아마 드셔보신 분도 있고 못 드셔보신 분도 있을 건데 에펠탑도 하루 이틀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카롱은 한번 중독이 되면 점점 가서 빠져들게 되는 그런 홀릭한 것이고요. 이태리에서 직접 찌고 피자입니다. 맛은 없게 생겼는데 이태리의 베니스 풍경을 보는 것도 로마에 가서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런 문화 유산물이라는 건데 여기서 맛본 피자 맛은 또 다시 우리를 계속해서 한 번 더 언젠가는 가고 싶다라고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마카오의 유포라도 가서 꼭 사고 싶게 만드는, 다시 한번 가고 싶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고민은 어떤 하우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길을 그냥 이렇게 이어만 줄 것인가, 그것도 뭔가 좀 재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통인시장이라는 곳에 갔는데 이게 시장 살리기의 성공 사례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이렇게 도심에 있는 작은 시장인데 그 통카페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통인시장에는 5,000원짜리 쿠폰을 팝니다. 그 점심시간에 저 도시락을 들고 통인시장 내에 있는 통가맹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500원씩 쿠폰을 찢어주면서 반찬 가게에 가서 반찬을 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카페에 모여서 먹는데 그냥 평범한 시장이 저렇게 하고 나서부터 회사 사람들이 점심때 몰려오게 됐고요. 점심때 몰려오니까 저녁 반찬도 사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시장 살리기의 성공 사례로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곳으로 그래서 뭔가 저런 재미있는 요소 우리가 점심때 시장 가서 밥 먹기 쉽지 않은데 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저걸 찾아가서 먹고 만들고 싶게 만드는 저런 요소를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관련 이제 마케팅 부산을 고민하는 사람들 세미나에도 가고요. 이제 관련 모임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해서 어떤 게 부산의 심벌 마크가 될 수 있을까도 고민했고요.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뭐 관광 박람회라든지 여행 관광 안내소 같은 데 가서 담은 책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의 밤들을 좀 지샜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좀 찾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박람회에 가기도 했고요. 서울에 있는 이태원, 명동, 뭐 대구에 있는 카페거리, 또 경기도 이렇게 다니면서 유명한 관광 명소들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요소는 무엇일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은 하나의 어떤 테마가 있다면 바로 보시겠지만 어떤 물고기였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도시 테마 뭐가 될 수 있을까? 아마 물고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갈치 시장에 가니까 물고기 모양 간판을 해놨었고요. 이렇게 쭉 생선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본 물고기 기념품인데 저렇게 해서 통조림에다가 이렇게 팔고 있었고요. 또 부산 또 이제 관광기념품 경진대에서 고등어가 이제 부산의 시어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테마로 하는 기념품을 최우수 상품으로 선정을 하고 어떤 관련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하나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물고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어로 우리 이제 뭐 동백이 부산시에 꽂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고등어가 2011년 7월 6일에 지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하고 스피디한 고등어가 부산을 대표하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테마로 엮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1차 솔루션을 찾았고요. 그러고 보니까 부산시에서 작년도에 부산 시어 선정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어, 갈치, 멸치, 대구, 기타 이렇게 해서 어느 해가 제일 대표 선수냐 이런 거 뽑고 이거를 뽑는 기준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거, 역사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 그래서 이미 이쪽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발표를 잘해야 되니까 뭐 스티브 잡스 동영상을 보면서 막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종 발표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또 다른 하나의 솔루션을 만난 게 이제 부산이 또 다른 이제 브랜드 연구로 할 수 있는 갈매기 응원이라고 롯데 부장에서 응원하는 것들을 또 다른 브랜드 상품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 스티브 잡스처럼. 스티브 잡슨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이팟, 음악을 듣는 거죠. 아이팟, 폰, 인터넷.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아이팟, 폰, 인터넷.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걸 탄생시켰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남은 과제는 물고기와 봉다리를 합하는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백, 맵, 테마입니다. 어떻게 담냐면은 백은 그러니까 봉다리라는 그 쇼핑의 상징성이 될 것이고요. 맵은 쇼핑기를 열어주는 테마가 될 것입니다. 저기 마지막에 나오는 추억은 그것들을 곳곳에 담아가면서 상징적인 아이콘을 부여하면은 이 세 개가 결합되면 어떤 특색 있는 보따리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부산을 대표하는 5가지 물고기를 부산시에서 이미 선정을 해서 부산 디자인센터에서 이미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해서 오늘은 제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고등어, 오징어, 얘는 가덕대구고요. 쟤는 멸치입니다. 기장멸치. 그리고 쟤는 갈치입니다. 이렇게 5마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훨씬 더 예쁘고 귀엽게 이 아이들을 아이콘화하는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테마로 엮어주자라고까지는 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참 신통방통합니다. 성능을 한번 찾아보니까 고등어는 DHA가 좋아서 뭐 머리가 좋아지고요. 얘는 타우린인가요? 그래서 뭐 노화를 방지해주고요. 대구는 간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고 만병통치약과 같은 이렇게 5마리의 물고기들을 어떻게 엮어갈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의 형태를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이렇게 예전에 항상 이런 거 머리에 쓰시고 다니셨을 거예요. 등산 가시면은.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하면 패셔너블하기도 한 어떤 지도의 모습을 띈 도자기고요. 이거를 이렇게 게임처럼 재밌게 엮어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쇼핑을 오는 사람들은 그래서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되는데 굳이 이까지 와서 사가는 사람들의 정서라는 거는 좀 이제 오프라인 지향적이고 클래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현대 것들보다 어쩔 때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집에 갖다 주는 기쁨이라는 것이 훨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아마 80년대 많이 하셨을 거예요. 보글보글이라는 게임입니다. 이것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뭐 보너스 게임입니다. 얘는 바나나 먹으면 500점 주고 밑에 사탕 먹으면 1000점 주고 이렇게 좀 믹스앤매치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 본 게 멸치끼리입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좋고요. 어른들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테마는 이것을 잡아서 앞에서 얘기한 어떤 효도 테마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일 먼저 금은방에 가서 이제 부모님은 항상 반짝반짝하는 거 좋아하시니까 금부찌부터 하나 안겨드립니다. 그리고 한약방에 가서 이제 한약도 하나 맛보고요. 온천에 가서 온천하시고 전통문화 관람하시고 마지막 멸치구이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달려가게 되는 거고요. 상세한 코스는 QR코드를 통해서 찍어보면은 안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플하게 뭐 해야 될지를 딱딱딱 안내를 해주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5%, 10% 같이 어떻게 커넥션 하기에 따라서 뭐 진시장과 한약시장과 온천센터들끼리 시장 사장님들끼리 연합을 해서 5% 할인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다른 베네핏은 엮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갈치길입니다. 갈치는 표면이 반짝반짝한 게 럭셔리합니다. 그래서 얘는 테마가 럭셔리입니다. 백화점 호텔 그리고 여기는 해운대 달맞이, 뭐 갤러리 이렇게 중심으로 잡았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갈치찌개로 마무리를 하는 건데 뭐 커피 무료라든지 뭐 이런 식의 베네핏도 줄 수 있고 QR코드로 정리를 했습니다. 고등어길은 이제 부산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고등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풍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도심의 추억을 그대로 담을 수 있게 깡통시장, 뭐 부송 책방 골목 좀 서민적이고 소탈한 이미지로 그리고 고갈비 구이로 이렇게 해서 또 같이 다른 수산물들을 쇼핑할 수 있게 시장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는 다리가 10개잖아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풀코스를 젊은 사람들이 다 완주할 수 있게 오징어길 뭐 이런 식으로 테마를 붙인다면 우리가 지하철 1호선, 2호선, 3호선 하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 블루라인, 옐로라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쉽듯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엮으면 이게 큰 봉투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뭐 비닐봉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천으로 이렇게 좀 환경까지 생각을 해서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5가지 길들이 쭉 엮여서 누구나 쉽게 그냥 혼자 여행 갈 때 제일 싫은 게 책 보고 표지판 보고 사진 찍고 뭐 물건 담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냥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다음에 뭐지? 또 담고 또 담고 이렇게 편리하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예, 간단했습니다. 다이나믹 부산과 자갈치 시장과 부산의 대표 기업 즐거워해야 에어 부산과 신세계 누구나 이거는 뭐 손만 뻗으면은 서로 하겠다라고 저는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협찬 비용을 통해서 광고를 뒤에는 싣고 앞에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부산역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배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요즘 즐겨본 프로인데요. 뭐 이렇게 열심히 제가 연구했습니다. 그럼 저 혼자 집에서 잘했다고 소고기 잘 먹겠죠. 그것처럼 부산 사람들이 부산 오면은 이제 뭐 하겠나 하면은 기분 좋다고 바다 갈 겁니다. 그럼 바다 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해 사 먹겠죠. 병원 보면서. 해 사 먹으면 또 부모님 생각나서 해 사갈 거고요. 그럼 또 부모님도 나도 한번 가보자 해서 구독길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좋다고 물고기 사 먹는 이런 프로모션들이 점점 확장될 수 있다면은 우리의 쇼핑이 좀 더 재미있는 방향으로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할 건데 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거냐면은 제가 언제 저 길을 또 다 다녀가지고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작년에도 시민연구원으로 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을 때 사상구에 레인보우시티라고 해서 이제 사상에는 원래 관광 명소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다문화 사람들,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문화 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거기 주목을 해서 거기가 좀 슬럼가처럼 위험한 지역이 되게 버려두지 않고 뭐 이태원이 지금 이렇게 핫한 플레이스로 맛있는 다문화 레스토랑이 많고 문화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제 그 제안서를 사산구청에 제출을 해주시고 때마침 강동권 창조도시라는 사업을 하면서 그게 발탁이 돼서 제가 이제 구청장님도 만나고 거기 다문화 센터를 건립하고 제가 제안했던 지역에 이제 그런 발전되는 향들이 나오고 있는 거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마 건물이 지어지기까지는 오래 걸리겠지만 아이템이 채택되고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이런 거는 이제 저희 어떤 작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조금 시작이 돼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 쇼핑로드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산시에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부산시의 제안을 통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단기에 한두 팀 정도 우수를 뽑는데 거기서 일단 쇼핑로드까지는 채택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뭐 물고기를 엮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됐는데 제가 디자인센터에 이제 물고기를 꼭 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또 잘 연결이 되고 사업이 확장되면은 충분히 또 다른 방향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으로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상당히 애통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살아서 이 김민정 선생님하고 경합을 벌이하는 아주 못지않게 잘하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직업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안 된다고 말씀 안 그러면 뭐 안 해도 상관없는데. 뭐 네, 저는 부산 도시공사 마케팅실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시 관련 마케팅이라든지 전체적인 개발 계획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데 관심을 도시공사 마케팅하기도 바쁘실 건데. 그러니까 도시공사 마케팅은 이렇게 좀 정해져 있는 부분, 계획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걸 하다 보면 좀 소소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사실은 여기 와서 다른 분들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게 통합돼서 제안해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같이 다른 현장에 부관련 시민연구원이 되기 때문에 다른 도시재생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 견학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이 연구하시는 모습도 보고 이러면서 제가 제일 많이 깨닫는 거는 우리가 계획만 많이 하는데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들 지금 저기 선생님 계신데 YMC에 계신 선생님도 보면은 주민들이랑 만나고 실천하고 또 작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또 그런 회사에서도 또 그런 일들을 또 많이 엮어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많이 배우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느낌상으로는 그 연구의 내용이 상당히 현실적이면서도 흔히 말하는 즉각 정책, 즉각보다 정책화가 빠른 시간에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방금 장점으로 말씀드리면 네. 단점 더 많은데 많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갑자기 소화가 안 되게. 선생님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중간평가 때 조금 투영을 했었었는데 네. 왜냐면 그때 굉장히 혼란스러워 발표하시는 모습이 되게 혼란스러워 보이셨는데 네. 피드백을 좀 잘 받아주셔가지고 주제를 쇼핑인데 플러스 전통시장과를 접목시킨 부분에 있어서 고민 많이 하셨구나 생각했고 그다음에 시어 부분 솔직히 시화 동백이라는 건 알았지만 시어 부분에서는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닥 관심 별로 없으셨어요. 왜냐면 먹는 거라는 그 어떤 그 제품이라고만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 멸치길, 가일치길 뭐 아주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이런 게 오히려 갈매길 막 이렇게 막 시민 공무원에서 한 이름보다 갈매길이 갈매기가 아니라 또 무슨 뭐 깊고 푸른 강 이런 거창한 이름이 길이 아니라 굉장히 서민적인 길이고 그냥 제가 그 아이템이 참 좋다고 선생님이 이것과 이거 연결시킨 능력이 발군이시라는 걸 느꼈고 좀 조금 선생님도 열정이 한번 보여주시고 바랐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데 참고로 간백기 700리 기본계획 세업자리 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마세요.